진짜 더러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청담동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냄새나게 왜 손을 내밀어요? 11월 말 영하의 추위. 한 젊은 여성이 초라한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군고구마 하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추운데 이거 하나. 내 옷에 할아버지 손이라도 닿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여성은 분노에 차서 노인의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쾅! 구워놓은 군고구마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여성은 그것을 하이힐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 구부정한 등, 낡은 작업복. 겉으로 보기엔 그저 가난한 군고구마 장수. 하지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 가난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군고구마를 주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추운 거리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일부 여자친구의 첫 방문. 2달 전 외아들 명수가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명수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의 그 표정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누군데? 제 여자친구입니다. 이름은 박민지, 32살이고요.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그래, 좋다. 언제 데려오겠니? 이번 주말에 같이 오겠습니다. 명수는 들뜬 목소리로 민지 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예쁘고 모든 게 완벽해요. 회장님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다. 그 완벽함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주말이 되었습니다. 명수는 민지 양을 데리고 회장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의 집은 평창동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5,000평의 대지에 지어진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식이 조화를 이룬 저택. 정원에는 100년 된 소나무들이 서 있었고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박민지 양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지 양은 분명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우아한 자세, 밝은 미소.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민지입니다. 민지 양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지 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님은 느꼈습니다. 민지 양의 눈빛. 그 눈빛이 명수를 바라볼 때와 집안의 물건들을 바라볼 때가 달랐습니다. 명수를 볼 때는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거실의 도자기를, 벽의 그림을, 천장의 샹들리에를 훑어볼 때 그 눈빛은 묘하게 깊어졌습니다. 마치 가격을 매기는 듯한 눈빛. 회장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명수를 사랑하는 걸까? 하지만 회장님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게, 앉으시게.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정부가 정성껏 차린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민지 양은 식사 내내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밥 더 드릴까요? 아버님, 이 반찬 정말 맛있네요. 하지만 회장님은 알아챘습니다. 민지 양의 눈이 계속해서 방안을 훑고 있다는 것을. 벽에 걸린 그림, 장식장의 골동품, 테이블 위의 식기들. 그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명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지 양이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집이 멋져요. 이 그림은 진품이죠?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답했습니다. 응, 조선시대 그림이지. 민지 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명수 오빠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회장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명수가 아니라 명수의 재산을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색. 며칠 후 회장님은 명수와 민지 양을 다시 불렀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자. 세 사람은 회장님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명수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민지 양은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민지 양, 명수와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민지 양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선 신혼집은 청담동 쪽 펜트하우스가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은 속으로 놀랐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양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명수 오빠가 출퇴근하려면 전속 운전기사도 필요하겠죠. 최소 2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양은 마치 쇼핑 목록을 읽듯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한 달 정도 다녀오고 싶어요.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명수는 옆에서 민지 양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깨달았습니다. 민지 양은 단 한 번도 명수의 감정이나 꿈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를 어떻게 모실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돈과 관련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지 양, 명수의 어떤 점이 좋은가? 민지 양이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수 오빠는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잘 대해줘요.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요. 회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지 양의 대답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답변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님을 30년 넘게 모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민지 양에 대해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님의 의중을 눈치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예, 회장님. 일주일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민지 양의 일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지 양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명수의 재산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수천억이야, 수천억. 결혼하면 나도 재벌 며느리야.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살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민지 양이 친구들과 재산 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 명수 오빠 거잖아. 그럼 내 거나 마찬가지지. 나는 빨리 결혼해서 재산 관리권을 잡을 거야. 회장님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명수를, 저렇게 순진한 명수를 저런 여자에게 맡길 순 없어.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수는 민지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무리 말해도 명수는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명수는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수가 직접 민지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3부 변장의 시작. 다음 날 회장님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나를 도와줘야 하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회장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할 걸세. 네. 김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지 양의 본 모습을 보려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네. 회장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지 양은 나를 회장으로 알고 있을 때는 완벽하게 연기하지. 하지만 만약 내가 가난한 노인이라면? 김 비서는 회장님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 어떻게? 만약 민지 양이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면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비서, 나는 75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봤네.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이 가난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지. 하지만 김 비서, 내가 죽고 나면 명수는 혼자야.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명수의 인생이 달라지네.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확인해야 하네. 김 비서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장님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옷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입던 명품 양복을 모두 벗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가장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 입던 옷이었습니다. 옷은 바랬고 곳곳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화장품이 아니라 숟가루와 흙을 섞어 얼굴에 발랐습니다. 평소 관리하던 피부는 금세 거칠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던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회장님은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났습니다. 손목의 명품 시계도 벗어놓았습니다. 대신 낡은 플라스틱 시계를 찾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의 변신은 완성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님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하네. 민지양이 나를 절대 알아보면 안 되니까. 하지만 변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회장님은 실제로 가난한 노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결정했습니다. 군고구마 장사를 하겠네. 군고구마요? 그래, 리어카를 끌고 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 걸세. 김 비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김 비서. 회장님은 김 비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나를 30년 넘게 봐왔지. 내가 한번 결심하면 절대 꺾지 않는다는 거 알자는가? 예. 나는 명수를 지켜야 하네. 그게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리어카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부 거리의 노인. 사흘 후 회장님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리어카에는 군고구마를 굽는 기계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소는 민지양이 자주 다니는 청담동 거리였습니다. 회장님은 리어카를 길모퉁이에 세웠습니다. 11월 말 날씨는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따뜻한 곳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최고급 차량, 난방이 완벽한 사무실, 온돌이 깔린 저택.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찬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손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회장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잠깐 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 몇 개를 던지고 갔습니다. 회장님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이구나. 회장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세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민지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은 추위 속에서 군고구마를 팔며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은 리어카 앞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가게 진짜 예쁘다. 민지양이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지양이 회장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양이 자신을 알아보면 안 됐습니다. 민지양이 친구와 이야기하며 회장님의 리어카 앞을 지나갔습니다. 너 봤어? 저기 명품 매장 세일한대. 진짜? 가자. 민지양은 회장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사람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민지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의 리어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청담동이야. 쇼핑 끝났어. 민지양이 회장님의 리어카를 귀찮은 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여기 왜 이런 것 갖다 놨어? 회장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양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노인네들 때문에 이 동네 집값 떨어진다니까. 정말 재수 없어. 회장님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양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갓 구운 군고구마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지양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민지양이 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최대한 약하고 초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운데 이거 하나 먹고 가시게. 내가 특별히 잘 구웠다네. 그 순간 민지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극도의 혐오감이었습니다. 아, 진짜 더러워. 민지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냄새나게 왜 손을 내밀어요. 할아버지 땀 냄새랑 술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회장님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양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옷에 할아버지 손이라도 닿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양은 분노에 차서 발을 구르더니 회장님의 리어카를 발로 툭 찼습니다. 리어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구워놓은 군고구마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리 비켜요. 이 길은 할아버지 전용 도로가 아니에요. 민지양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바닥에 굴러떨어진 군고구마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군고구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지양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회장님은 바닥에 떨어진 군고구마를 봤습니다. 민지양의 하이힐에 짓밟힌 군고구마. 회장님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회장님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어카를 차고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었지만 마음에 묻은 상처는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회장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은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결혼식 준비를 하게. 네. 명수와 민지양의 결혼식 말일세. 김비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그럼 결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회장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걸세.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게. 하객도 최대한 많이 초대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회장님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민지양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오부 결혼식장의 심판.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 500명이 넘는 하객이 초대되었습니다. 재벌, 정치인, 유명 인사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수천 송이의 생화로 장식되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민지양은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재벌 며느리가 되는구나. 민지양의 부모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은 벌써부터 회장님의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명수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부 민지양이 입장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양은 명수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례가 아니라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양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축사를 하시려나? 회장님은 단상에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외아들 명수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양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민지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양, 당신은 3주 전 청담동 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민지양이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군고구마를 파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노인이 당신에게 군고구마를 권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민지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지양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재현했습니다. 아, 진짜 더러워. 냄새나게 왜 손을 내밀어요? 결혼식장이 숨죽였습니다. 할아버지 땀 냄새랑 술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내 옷에 할아버지 손이라도 닿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민지양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노인의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군고구마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회장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민지양, 그 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결혼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김 비서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한 회장님과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민지양의 모습. 사진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지양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양,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에게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민지양에게 주기로 했던 신혼집 증여 계약서, 다른 하나는 결혼 축하금으로 주기로 했던 10억 원의 수표. 회장님은 그 서류들을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송이처럼. 이 결혼은 지금 이 순간 취소됩니다. 민지양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회장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행동의 대가입니다.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사십시오. 명수는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양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정말이야? 민지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진실. 그 진실은 명수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지양과 그녀의 부모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 떠났습니다. 텅 빈 결혼식장. 회장님과 명수만 남았습니다. 명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였어요. 회장님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명수야. 예, 아버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해. 진짜 사랑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거야.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프겠지만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큰 고통이었을 거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3년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일 이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회사 일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명수가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여자친구인가? 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명수가 데려온 여자는 소박한 옷차림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양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수진 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수진 양은 어떤 일을 하시나?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를 어떻게 만났나? 명수 씨가 봉사활동을 오셨을 때 만났습니다. 명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회장님은 수진 양에게 물었습니다. 명수의 어떤 점이 좋은가? 수진 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명수 씨는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수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건 아나? 수진 양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재벌이요? 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고 있어요.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수진 양,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수진 양은 놀라서 명수를 봤습니다. 명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수진 양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1년 후 명수와 수진 양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에서. 하지만 그 결혼식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 부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수진 양은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명절에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고 주말마다 회장님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수진 양이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회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눈을 봤지. 자네 눈엔 탐욕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었어. 제가 만약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면요? 회장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자네도 결혼식장에서 쫓아냈겠지. 수진 양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는 명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거든. 수진 양은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명수 씨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요. 회장님은 수진 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회장님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소유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회장님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군고구마 장수로 변장했던 자신의 모습. 회장님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회장님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가난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지.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지. 회장님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합격했습니다. 진짜 며느리를 찾았으니까요. 사람의 진가는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가난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김덕배 회장은 스스로 가난한 노인이 되어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탐욕스러운 며느리는 떠나고 진심 어린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